안녕하세요, 고나디안TV 에릭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버트럭을 보고 왔는데요, 지난달이죠, 11월 30일에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났더니 정말로 사이버트럭의 실물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집 근처에 한 3-40분 정도 거리에 테슬라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버트럭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시죠.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본 소감은 그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영상이나 제가 이렇게 매장 밖에서 안쪽을 쳐다봤을 때 사이버트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이제 사이버트럭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주차장에도 잘 맞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 포드의 F-150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저희 집 주차장에 서 있는 F-150를 좀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 집 그 주차장 주차 공간에 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사이버트럭이 이 앞뒤 길이가 좀 더 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추후에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트럭이 발표된 부분을 제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버트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팩을 좀 살펴볼게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서도 나왔었는데 외관은 이런 모습이고요, 상당히 이렇게 각진 모습은 많이들 접하셨던 그대로 상당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견인력이 한 5,00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롱레인지 기준이죠, 547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트 모드 기준으로 해서 제로백이 2.7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상고를 30cm에서 한 43cm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심에서는 최저 지상고로 유지를 하고 화면에서 보이는 굉장히 터프한 길에서는 43cm까지 올려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낙 테슬라에서도 강조를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테인리스 강이기 때문에 이런 페인트 없이 차를 출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301이니 302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테슬라에서 나름 디자인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설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문콕에 굉장히 강할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머글라스라고 해서 70마일 정도가 되는 속도의 야구공도 막아낼 수가 있고, 제가 사는 북미 쪽에는 굉장히 큰 오박들이 가끔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쿠스틱 글래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개념의 유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덕분에 굉장히 강력한 유리와 그리고 실내에는 소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음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일로드하고 토잉 캐파시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1톤이 넘는 적재량하고 거의 5,000km에 달하는 견인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광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 그 딜리버리 이벤트에서도 확실하게 성능을 입증을 했죠. 근데 북미에서는 뭐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차를 과연 한국에서는 작업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픽업 트럭을 일반 그런 건설 현장이나 그리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트럭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북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캠핑할 때 또는 이사할 때 그리고 앞으로 제 계획이지만 캠핑 트레일러를 사서 이제 끌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아끼면서 도심용으로만 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패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지금 위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1134kg의 적재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프렁크도 있고 뒤에 적재함도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2열에 그 시트를 접어 버리시면 밑에 쪽에 또 다른 이제 또 적재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넣었을 때 밖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도난에도 굉장히 보안상 철저하게 이렇게 패킹할 수 있도록 위에 스크린 도어도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제가 매력을 느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120V에서 240V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적재 공간 뒤쪽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아울렛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최대 11,500kW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캠핑할 때 갖고 다녔던 그 전기 히터가 한 1000W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트를 10개를 최대 11개까지 연결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이제 정전이 오거나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정전이 올 수가 있는데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긴급하게 사이버 트럭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스트 모드에서는 약 2.7초 만에 제로백을 찍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포르쉐와의 드래그 레이스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광고로 보여줬죠. 심지어는 뒤쪽에 포르쉐 911을 견인해 가면서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외관, 편안한 내부 공간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뭐 모델 3나 모델 Y처럼 이것도 굉장히 실내가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 Y보다는 조금 더 나은 디자인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요크 스티어랑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완전히 그런 형태는 아니고 원형에 가까운 스티어 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많이 보셨겠지만 메인 스크린은 18.5인치, 후면 스크린은 9.4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뒤에서도 나름 볼만한 스크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메인 스크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서 가장 큰 화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테슬라에는 다 있는 이 2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사이버 트럭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화학 방어 모드는 제 모델 Y에도 있는 기능인데 기존의 테슬라에는 많이 장착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험의 확장, 이거는 사이버 트럭도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루프 글래스이기 때문에 나름 개방감이 또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다른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이 뒤에 성인 3명이 앉았었거든요. 근데 공간이 그렇게 썩 넓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맞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지금 키가 크신 남성분들은 이 머리가 좀 닿겠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이 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머리가 닿으면 이제 데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 머리가 좀 닿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모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 테슬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가지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그런 거에 맞춰서 액세서리를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텐트를 내놨는데 이
뒤쪽에 이렇게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텐트 형태가 사이버 트럭에 딱 맞춰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앞에 운전석하고 이 뒤쪽 시트 쪽하고 사이버 트럭 실내와 연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를 차박 모드, 이제 캠핑 모드로 켜놓게 되면 이 뒤쪽으로 히터나 에어컨이 안 넘어오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루프탑 텐트 같은 개념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박 모드를 굉장히 잘 활용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뒤쪽에 VTX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자그마한 히터라든가 전기장판, 전기 매트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내하고 연결이 됐다면 굳이 뭐 히터나 이런 거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따뜻하게 실내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환하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바, 여기 테슬라 이쪽 데일라이트 밑부분이 이게 헤드라이트잖아요. 데일라이트하고 같은 형태의 일자형 라이트바가 이렇게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이벤트에서는 따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하드 유저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북미 지역에서는 나름 이제 스페어 타이어 교체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어하고 타이어 백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별도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려 보면 사이즈는 뭐 이 세 모델이 다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사이버 비스트 같은 경우에 515km, 그리고 롱레인지 경우에는 547, 그 다음에 후륜 구동의 경우에는 400km 정도.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처럼 같은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700km대까지 끌어올려주는 별도의 배터리 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뭐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는 지역에 사는 이제 북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75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이버 비스트는 제로백이 2.7초, 롱레인지는 4.3초, 리얼휠 드라이브는 6.7초로 차이가 보여집니다. 최고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트라이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209km까지,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180km,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도 180km 정도의 최고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견인력의 경우에는 트라이얼 모터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5000km 정도 견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륜 구동에는 3400km 정도.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 세 모델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25년 출시라서 어떤 식으로 끝나누기를 할지는 출시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은 4년에 8만 킬로, 이거는 이제 전체 차량을 커버해주는 보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 쪽인데 이제 배터리하고 구동장치 한해서는 8년 또는 24만 킬로까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대충 훑어봐 드렸는데 저의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 버전을 오더를 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제가 2020년 6월에 모델 3를 처음 샀을 때 그 해 초였을 것 같아요. 그 해 초에 제가 사이버 트럭을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 와이프하고 제가 워낙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사이버 트럭이면 캠핑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주문을 넣어놨고요. 캐나다 쪽에는 언제 딜리버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상당히 말들이 많잖아요. 200만 대 정도의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생산 능력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게 연간 10만 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텐데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데 테슬라의 디자인 자체가 보행자의 안전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만 지금 출시를 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내수를 채우기에도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과연 캐나다 쪽에도 사이버 트럭이 공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나마 제일 빠른 게 캐나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 그 많은 주문량 중에 제 주문량이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